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현대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어쨌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이 갑자기 농업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농업에 대해서 좀 알긴 아는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좀 몇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제 나이 60에 공개를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어린 시절은 농부 그 자체입니다. 어린 농부. 어렸을 때는 정말 쌀농사를 제가 직접 지었었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래서 모심기부터 그 탈곡할 때 그 열기와 그렇게 해서 수확한 거를 겨울 내내 쌀밥을 지어 먹었던 그 추억은 굉장히 지금도 생생합니다. 쌀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했나 이랬더니 아들 셋을 선생 봉급으로는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한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고모님의 유혹에 넘어가셔서 한라산에서 소위 버섯 농사를 또 시작을 하십니다. 한 5년간 비가 오면 버섯이 확 자라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라산으로 출동해야 되는 출동 대기조였고요.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던 제주도 버섯이 가격 폭락으로 이제 길이 막히면서 이제 저희는 그 버섯 농사를 그만뒀지만, 어쨌든 저희 집 앞에서는 늘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일종의 텃밭 같은 데서 감귤 농사, 포도나무도 항상 뒤에 있었고요. 앞에 뭐 토마토, 오이 정도는 늘 우리가 키워서 먹는 거여서 어렸을 때는 늘 흙과 함께 많이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라면서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서울에 와서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는 그날이 저희 집 김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늘 뭔가 농식품과 관련된 그런 밀접한 삶 속에서 아들만 셋이다 보니 제가 딸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와 늘 시장을 갔던 그런 것들이 저희 성장기의 제 삶의 일부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집사람과 아들들은 제가 직접 담가주는 겉절이와 깍두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DNA랄까요?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아주 어렸을 때 모를 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6, 7년 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쌀 농사를 지으러 가고 주말마다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자, 최근의 지형으로 좀 한번 옮겨와 보죠.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드실 때 뭐를 제일 찾으십니까? 제 아들은 프렌치 프라이, 튀김 감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햄버거가 있고 튀김 감자가 있으면 튀김 감자를 먼저 먹어요. 맛있죠? 금방 튀긴.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맥도날드 매장에 튀김 감자가 사라졌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말하자면 설렁탕 집에 갔는데 깍두기가 없는 거예요. 깍두기 없는 설렁탕과 프렌치 프라이가 없는 햄버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라면 값이 인상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농업의 혁신의 필요성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웹 3.0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보고요. 농업적으로 한번 지형을 옮겨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업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다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생산된 결과물들을 소위 판매하는 이런 모든, 즉 정보에서부터 생산, 소비,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웹이 없다면 과연 현재 농업에서 기능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지형들이 어떻게 변할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웹 3.0과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소통을 할 때 카톡을 사용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이런 소위 웹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웹 2.0 시대를 살고 있고요. 모바일 폰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앱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이용하죠. 당연히 인프라는 클라우드 기반인 거고요. 웹 3.0으로 가게 되면 일단 인프라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AI고요. 블록체인과 AI 기반의 우리가 소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직접 접해서 이것저것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웹 3.0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인터넷을 이용해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진화의 지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블록체인이나 AI를 이용한 농업의 혁신은 이미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오늘 짧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웹 3.0의 특징이 뭐냐? 이게 웹 3.0은 블록체인에 기반하기 때문에 분산형 분권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고 무한한 오픈소스의 결합을 통한 진화, 강력한 보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이 뭐냐면 여러 분산된 컴퓨터의 정보를 동시에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변조를 할 수가 없죠. 전 세계는 수백만 대 컴퓨터에 정보가 동시에 뿌려지면서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에 강하고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 정보를 처리하는 이 절차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으로 가는 것은 이제 이미 시대적인 패러다임인 거고요. 그런 웹 3.0이 비즈니스의 접목이 되면 놀라운 혁신들이 발생이 됩니다. 투명성이 강화되고 보안 기능이 향상이 되고 접근성과 검색 기능이 개선이 되고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중개인들이 필요가 없어요. 소위 미들맨들을 제거시킵니다. 이게 대단히 또 효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착합니다. 저렴하고 유연한 또 인프라, 간소화된 고객 관리와 같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웹 3.0을 비즈니스와 접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효율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농업 쪽에 연동시키는 작업,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메타버스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좁은 정의로는 나를 대신하는 어떤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제 3차원의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좁은 정의고요. 메타버스의 광의의 정의로 놓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만들어진 가상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그런 창조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웹에서 하는 각종 소통의 기능, 비즈니스 상거래의 기능, 이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그대로 옮겨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실 세계에서의 기능과 만들어진 가상 세계에서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통합되기 때문에 가상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메타버스의 핵심이죠. 안 갈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시면 다양한 자아를 만들 수 있고 몰입형이고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가 있고 소통 기능, 사회적 소통 기능이 강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경제 시스템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제 이런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라고, 보통 우리 인터넷에서 유저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라고 불려지는, 누구나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그 생산된 정보의 소유권을 그 생산자가 쥐는 게 메타버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웹 2.0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활동들 하셨죠?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네이버 카페에 글도 올립니다. 그걸 공유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보의 생산자이긴 하지만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인정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으로 인한 이익도 대부분 인정받지를 못하죠. 뭐 요즘 유튜브에 뭐 인플루언서 이러면서 조금 자기가 유튜브 많은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는 케이스들이 좀 나오지만 사실은 99%의 사람들은 웹 2.0 시대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정보에 대해서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했고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인정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에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패러다임이다라고 명명하는 거고요. 메타버스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즉 산업 메타버스의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렸고요. 가장 활발한 쪽이 건설, 건축, 에너지, 국방 분야도 제법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고요. 헬스케어 대단합니다. 많은 분야들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전통적인 산업의 메타버스적인 특징들, 웹3의 특징들이 연동이 되면서 새로운 엔진이 꿈틀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현상을 우리는 산업 메타버스다라고 명명하는 거고요. 올해 이제 CES에서 산업 메타버스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선언도 있었고요. 모든 분야,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의 웹 3.0과 메타버스가 접목이 될 때 농업은 다시 한번 그 산업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혁신이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것이고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농부들을 보호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메타버스의 초기에 많은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이 메타버스의 현 상황은 기술 채택에 대한 관심이 막 이렇게 고조됐다가 소위 환멸의 골짜기로 한번 왕창 추락하는 시기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 같은 걸 보시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다, 산업이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이게 가트너가 발표한 기술의 생명주기선이거든요. 저 지금의 이 완전히 바닥을 거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석세스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소비자 신뢰가 쌓여가면서 산업이 안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저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적용한 소위 아까 얘기했던 산업 메타버스의 시대가 이제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지금 재편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미국, EU, 여러 국가들, 일본, 중국 이런 여러 경제 선진국에서 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형태의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다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년 사이에 시장이 한 최소 10배는 커질 거다. 올해 발표된 스태티스티카 발표를 보니까 13배까지 지금 오히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시는 뭐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암울한 전망 이런 것보다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터넷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웹 2.0에서 웹 3.0으로 가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농업도 결국에는 웹 3.0 플랫폼 위에 얹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웹 3.0의 특징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지금 저쪽에서 보시면 2022년부터 이제 이머징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2025년부터 이제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돼서도 많은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웹 3.0의 특징을 가진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많은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농업도 이렇게 응용될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5년 정도가 되면 소위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작동하게 되는 2028년, 29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커머스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M-커머스다라고 하면 모바일 커머스, 즉 모바일 상거래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M-커머스는 메타버스 커머스를 상징하는 말로 진화할 겁니다. 모든 상거래가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상거래에 최적화된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헤드셋이 뭐 쓰고 벗기 어렵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타입으로 아주 초간편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24시간 열린 공간이거든요. 똑똑한 인공지능의 챗봇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할 것이고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소액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생산한 물건들을 직접 P2P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웹 2.0보다 더 많은 혁신이 웹 3.0에서 메타버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 위기가 많아요. 기후변화의 문제,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맥도날드에서 프렌치 프라이가 사라지는 게 저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국 이기주의.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5%의 시장이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가뭄으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을 닫아요? 그 다음 생산국인 인도가 사실은 좀 풀어줘야 되는데 딱 닫아버리죠. 식량 위기가 식량 자원화되고 그 자체가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경험을 이번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생생하게 경험한 거죠. 이전에는 뭐 식량 위기, 식량 안보 얘기해도 요즘같이 뭐 넘쳐나는 세상에 설마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만 보더라도요, 해수면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무려 곡식 가격의 7%의 인상 요인이 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무엇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많은 인구는 증가하죠. 농사를 짓는 면적은, 땅은 점점 줄어들어가죠. 병충해 뭐 장난이 아니죠.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있고요. 결국 이거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그테크라고 명명되는 그 농업기술 혁신, 식량 수요는 증가하는데 재배 면적은 줄어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병해충 문제라든지 팬데믹과 같은 질병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농사를 짓는 노동력에 대한 공급도 문제가 생기고요. 풀어야죠. 지속 가능한 이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을 잘 관리하는 문제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식량 공급망에서 상당 부분의 또 이 식량들이 공급망을 땅에서 훼손돼요. 공급망을 따라서. 먹지도 못하고 식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쓰레기로 변하는 이 엄청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들, 프리시전 애그리컬처라고요. 정밀 농업, 정밀 의학, 요즘은 이 프리시전이란 말이 아주 대세인데 정확하게 핀포인트해서, 이번 1월 달에 제가 CES를 갔는데 딱 홀 중앙에 존 디어의 엄청난 트랙터가 딱 들어와 있어요. 양쪽으로 24대씩 정확하게 소위 익젝트, 소위 씨앗을 뿌리는 1초에 24개를 통해서 무려 750개 씨앗을 심는다는 겁니다. 750개 씨앗을 심는데 동시에 씨앗을 심을 때 필요한 소위 거름의 역할을 하는 비료까지 딱 주입해요. 그게 프리시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소위 비료를 뿌려서 흩어지는 양들 다 줄이고, 그러니까 비료 사용량도 한 60%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초 36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인간의 눈보다 더 정확하게 잡초를 찾아내고 정확하게 살처를 뿌리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produce more with less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less pesticide, 농약도 덜 쓰는 거예요. 농약도 덜 쓰면서 생산량도 늘리는 이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농업을 이제 경험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후도 달라지고 생각지도 못한 전쟁도 일어나고 엄청난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우리의 경험은 유한하잖아요.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농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 당연하죠. 예, 당연히 자동화될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프리시전 에그리컬처처럼 정밀 농업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필요할 것이고 생명공학, 유전공학을 통해서 뭐 어떤 분들은 지극히 싫어하시지만 유전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고 더욱더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생존 가능성 이런 속에서 사실은 농민들은 더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 기후변화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늘 노심초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들맨들이 강력하게 시장을 잡고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수입은 그닥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에서는 비싸서 난리인데 내가 공급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식량 안보의 문제, 환경 보존의 문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 3.0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가치 제고와 공급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농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덜 취약하게 만든다든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정확하게 쓰면 프리시전 에그리컬처라는 정밀 농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혁신들 잘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 농업과 메타버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어린아이들이 노는 게임과 같은 가상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와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이 메타버스의 오히려 핵심이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그 메타버스가 우리가 살아야 될 진화하는 차세대 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 환경이 진화하고 인터넷이 진화하고 있죠. 그 결정판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상농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겠죠. 가상농업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을 실제 피지컬한 세상에서 하게 되면 비용도 들고 실패할 경우에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죠. 그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과 정밀 농업 아까 뭐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및 추적성 같은 것들. 메타버스는 24시간 365일 열려 있고 모든 것이 시각화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블록체인에 기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볼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합니다. 공정합니다. 그리고 열려 있어요. 누가 함부로 위변조할 수도 없죠. 그걸 통해서 소위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공급 라인이 모든 소비자들에 의해서 추적 가능하다면 훨씬 더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훨씬 더 말하자면 진화된 그런 농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마켓플레이스, NFT 직접 자신이 생산한 거를 소비자들한테 직접 주고자 하는 농부들의 마음 큽니다. 근데 그 현실이 그걸 서포트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플랫폼만 잘 갖춰지면 누구든지 복잡한 미들맨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농부로부터 식탁, 즉 소비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유통의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웹3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금융 기법들, 결제 기법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시장으로서의 즉 마켓플레이스로서의 기능도 뛰어나게 될 겁니다. 공동농업, 지식 공유 사실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집에서 화분을 많이 키워요. 그 화분이 자라는 생명력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 이 소위 그 이제 화분, 즉 이제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참 다르거든요.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뭐 습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색을 하죠. 예.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정말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 정보를 열심히 올려요. 근데 그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웹3 메타버스에서는 자기만의 농법, 자기만의 어떤 혁신적인 기법을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방법론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웹 3.0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농업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고 그 공유되는 기반 속에서 각종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요. 농업 교육 및 훈련이 달라집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교실, 워크샵, 몰입형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저변이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메타버스 상에서 늘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미래형 농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웹3와 메타버스의 기술 채택은 결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그리고 더 믿고 안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그런 프라이드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소위 근본적인 농업에 있어서의 미래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 딴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저는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섹터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갖고 치고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소위 그래스루트라고 얘기하는 농업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섹터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판을 깔아주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민간 섹터에서는 관련된 창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 창업 생태계를 활성시키고 블록체인과 웹3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혁신이 될 때 그게 농업의 굉장히 우호적인 서포터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대한민국이 일궈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